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결국 10억 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저는 유예로 결정될 걸 확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확신한 근거는 정치적인 흐름과 기관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 후에 그 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여러분께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억 유예와 함께 홍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입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반려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국회에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말했고, 그동안 3억을 고수해온 경제수장을 지속 끌고 가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퇴든 경질이든 개각이든 어떤 형태로든 홍 부총리가 퇴임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원하는 것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대선이 시작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지난주 폭락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저점 매수, 대선의 원활한 진행과 대선 이후의 부양책 기대감과 대선 불확실성 해소,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역시 장중 변동성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미국 선물은 강세 유지 중이고,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바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강세와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예 보도로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68%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인기관 양매수 진행과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오전장 견조한 상승을 보이며 2344.7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 오후 들어 잠시 분봉 골파기가 있었지만 수급이 받쳐주며 다시 회복하면서 2343.31포인트 1.88% 상승한 양봉으로 5일선 회복 마감입니다. 바로 위로 21선, 35일선, 61선과 2345 저항 라인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상방이 예상됩니다. 0.88%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외인이 잠시 매도를 보였지만 방향은 상방이었고, 외인 기관의 양매수가 진행되자 상승 탄력을 높이며 12시경에 821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1시 반경에 외인의 급작스러운 이탈이 나타나며 깊은 하방 변동성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급이 돌아서며 회복했고 818.46포인트 1.93% 상승한 양봉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2081억, 기관이 4551억의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도 외국인 702억, 기관 710억의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예 보도가 어제 밤부터 나오며 투심은 개선된 모습이었고, 2시 이후에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확인하는 발언을 하자 안도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양시장 거래량은 어제 대비해서 코스피는 128.8%, 코스닥은 106.6%를 보였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0.7조, 코스닥 8.6조로 역시 어제보다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본의 휴장, 중화권은 1%대 강세를 진행했고, 미국 선물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0.6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0.5원 상승한 1134.1원의 양봉 마감이고, 0.46% 상승 출발한 선물은 2.06% 상승한 312.10포인트의 양봉 마감으로 외인 매수 기간 매도를 보였고, 베이시스는 콘텐고입니다. 3.18%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7.36% 하락한 26.54포인트의 음봉으로 27.78포인트의 하방 저항선을 하향 돌파해줬고, 금요일의 이 급등한 장대 양봉을 모두 회복하는 진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대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인 LG화학 5%대, 삼성 SDI 4%대, SK이노베이션이 7%대로 초강세를 보이며 2차 전지 테마의 동반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산발을 제치고 코스피 시총 4위에 복귀했습니다. 셀트리온은 5.93%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4%대, 셀트리온 제약 2%대 강세 등을 보였고, 시총 상위주는 일제히 강세로 특히 2차 전지와 5G의 강세가 두드려졌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코스피 의학이 이끌었고, 코스닥은 IT와 제약 바이오가 이끌었습니다. 몇 개 종목만 잠시 짧게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빅히트는 어제 반등은 진 반등이 아니고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장 후에 가장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고점 양봉입니다. 빅히트는 제 영상 찾아보시면 상장 다음 날인 10월 16일 첫 번째로 언급을 드렸고 그 이후 한 7, 8번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모가는 지지하겠지만 공모가 부근까지 매수도 물타기도 하시면 안 되고 진 반등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풀릴 거라고 금요일 개인들 손절 많이 치셨고 폭락이 나왔죠. 보호예수 물량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게 주식이고 주식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반등은 진 반등일까요? 제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이번 반등은 최대 15만 후반에서 16만 중반까지 나올 수 있겠고 다시 이 전저점이나 더 아래로 밀어버리는 가능성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이야 짧게 보시고 익절하시면 되겠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을 못하겠다는 분들 중에서는 물타기보다 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빅히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볼 것도 없이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질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00원 여기는 이 라인은 이탈할 일이 없겠고 175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이 봉은 그냥 일반적인 봉이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했죠. 헬릭스미스가. 매일 강조드리고 있는 박스권 하단은 18,200원, 상단은 21,500원입니다. 이 상단을 오늘 오전에 돌파하며 21%대 급등을 보이며 23,4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죠. 결국 길게 윗골이 달고 박스 하단으로 원위치했습니다. 제가 신규 매수자분들은 좋은 단기 수익의 기회가 될 것이고 강한 반등 때 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상황이고 저 위에서 물리신 손실이 크신 분들은 굳이 물타기 하실 의미가 있겠냐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봉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여기 두 개가 폭락 음봉 받은 매집이라면 오늘은 양봉 매집이 나왔습니다. 위로 26,000에서 30,000원 라인 사이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헬릭스미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0.33% 상승 출발한 LB는 시초가 밑으로 빠지지 않은 채 시초가를 저가로 오전장 시장 강세에 연동하며 프로그램 매수가 간헐적인 수급을 제공했고 5호 21선 돌파하였지만 95,000원 대마디를 두 차례 시도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1시 반경에 코스닥의 분봉 골파기가 나오자 여기 연동해가 21선을 하회했고 막판에 지수는 반등했는데 거래량 부족과 적은 이탈 매물의 저항으로 5일선 위 21선 밑에서 윗꼬리 양봉 마감으로 93,500원이 저항 라인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2.93%로 오늘도 역시 좁습니다. 평균가는 93,812원입니다. 전일의 113%인 30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에 불과했습니다. 외인 프로그램 매수는 장중 지지력과 간헐적인 수급을 주었고 거래 관여도는 20% 수준이었습니다. 어제의 최저 거래량과 가장 짧은 캔들에 이어 나온 짧은 양봉이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아주 적습니다. 긴 하락 추세를 돌리기 위해 나타나는 다지기와 극단적인 거래량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박스 하단 위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지배하여 거래량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하는 중양봉에 일부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황이 다분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L생 보겠습니다. 1.15% 상승 출발한 L생은 오전장 일부 수급으로 4%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이후 상방 수급이 차단된 모습입니다. 특히 체결 강도가 장중 여러 번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며 투심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개인 매물 집중으로 오늘 발생한 5일선, 21선 자연 골든 크로스 위치에서 마감하는 윗꼬리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3.45%, 평균가는 26,714원입니다. 어제의 128%인 71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어제의 짧은 캔들 후에 상승 도지로 아직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관망 심리가 더 강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박스 안에서 LB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LB 대비 매집과 장악 상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패턴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2달도 안 되었지만 유튜브라는 공개적이고 접근성이 강한 이런 공간에서
너무 세밀한 측면을 자세히 말하고 반복하는 건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 즉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종목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플랜과 같은 이야기를 만약에 어떤 유튜버가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결국 골파기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악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즉 그런 걸 듣고 믿는 많은 개미들을 그런 시나리오대로 점잖게 모셔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보유자들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어떤 유튜버가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때 만약 그것이 결국에는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많은 분들은 대응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으로의 생각과 판단의 기회도 갖지 않고 맹신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보유자들이 숫자에 따라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다 결국은 해당 종목의 수급을 꼬이게 하게 됩니다. 주식이란 세력이 개인들에게 팔라 할 때는 좀 털려주고 따라 붙으라 할 때는 붙어줘야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만약 100이라면 유튜브 상에서는 5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주식의 시작과 끝은 칼로 끄듯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력 흔적과 세력의 의사에 따라 또 시장 흐름에 편승하며 움직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딱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간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어떤 재료가 나오면 상한가 친다 등등의 이야기와 생각들은 정말 독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눈살을 찌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도 경력도 시드머니도 매수 시기도 단가도 다들 틀리시고 생각하고 바라는 바도 틀립니다. 그리고 LB의 가치나 LB 세력의 매집 상황이나 사이즈를 판단하는 시각도 전부 다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의 주식판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 또 바뀐 그 상황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자의 포지션이 다 다른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장 흐름과 종목을 연계시키는 습관도 몸에 배이시게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을 짧게 콕 집어 HLB에 국한해서 말씀드릴 테니 제가 조금 전 드린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제가 드리는 깊고 자세한 말씀들이 수급적으로 여러분들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HLB의 몇 년간의 흐름과 특징을 다 말씀드린 적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20번째 영상이었을 겁니다. 제가 왜 굳이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상당한 좀 불안감에 노출되어 계시기도 하셨지만 LB는 진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일 LB 위주의 언급을 드리는 이유도 그것이고 어떠한 시기가 되면 LB 언급을 당분간 하지 않을 시기도 올 것입니다. 작년 10월 이 봉우리를 만들고 내려오면서 LB는 이 파동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제 계산에는 2, 3월 정도에 매집봉을 크게 세울 거라고 그 당시는 봤고 2월 27일 어드벤처 권리 양수 관련 텀시 체결 소식을 알리며 매집봉을 하나 세웠죠. 이때 이 매집봉에서 이제 시작하나 했더니 코로나가 극심해졌고 3월 초 주주 배정과 무중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후 6월에 무중 기준일 전날까지 세웠지만 세력의 못된 습성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계약하기로 한 6월 말 계약은커녕 그건 코로나로 지연 그러면서 옵티머스란 큰 빅이었을 주주들에게 매깁니다. 이때부터 세력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2월에 이 물량으로 자기들이 민 것도 아닙니다. 어드벤처 지연과 옵티머스란 두 개의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세력은 뒷짐지고 그냥 있었고 개인들끼리 어떤 유튜버가 유준가 리픽싱 타령하니까 큰일 났다는 투심을 만들었던 거죠. 밀고 밀리다 세력이 6개월 만에 등장하는 것이 이 상한가입니다. 이제부터 크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캔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 왔는지 예전 영상을 훑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2개 더. 이 3개의 캔들의 합은 작년 7월 1일 캔들에 버금가는 엄청난 흔적이고 이것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세력이 다시 손대니 개인 물량이 이렇게 적게 나오며 주가가 밀려있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죠. 주가가 아무리 싸더라도 계속 내리면 매수할 엄두가 안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계속 오르면 사고 싶죠. 바로 그것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세력 흔적을 못 찾아내고 못 믿고 흐름에 따라 몰려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력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LB는 이 캔들 이전까지는 보지 말겠습니다. 이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102,300원 이 상한가 캔들 종가를 이탈해서 지금 한 달간 진행이지만 아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 에스모로 인한 상한가 이전 캔들부터 시작해서 그 저점이 어떻게 이어왔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수렴하는지 보십시오. 방금 보신 그 화면의 그 수렴 지역이 제가 강조드린 이 박스 4개의 저점, 여기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적은 거래량으로라면 일시적 이탈, 즉 페이크입니다. 대량 거래 이탈 음봉이 아니라면 걱정할 거 아직 없습니다. 이 캔들들은 조만간 그 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렇게 자세한 말씀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